안녕하세요. 박원경 변호사입니다. 이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관련해서 제가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한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많이 보시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. 제가 답변 드린 댓글 포함해서 한 250가지 정도의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. 요즘 워낙 게임이나 채팅 중에 어떤 발언들, 또 성적인 요소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 관련 영상들을 좀 계속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관련해서 변호했던 사례 중에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된 사안이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의뢰인이 이제 심심해서 휴대폰으로 어플입니다.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1대1 익명 채팅을 했습니다. 근데 이미 다른 1대1 채팅방에 다 들어가 보니까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다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려고 개설된 방이었고 뭐 그런 내용들만 다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제목들을 보다가 같은 동네길래 또 내용도 제목을 볼 땐 조건만남이든 성매매든 이런 것들을 의도하는 방 같아서 아예 들어가자마자 뭐 1시간에 얼마 줄 테니 알바할래? 이렇게 바로 메시지를 쳤어요. 내 상대방이 무슨 뜻이냐? 무슨 알바냐? 이렇게 되물은 거죠. 그러니까 이거 돈 주고 하루 같이 뭐 관계를 갖거나 자는 거다.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된다 라고 관련 인터넷 링크나 뭐 이런 자료들을 막 채팅방에 띄운 거죠. 이게 굉장히 놀라가지고 의뢰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대화를 마무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를 하게 돼서 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첫 번째 성적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적 수치심 주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통신매체로 이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이 중에 1, 2번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 성적 목적이 있었느냐. 그러니까 성매매 하자라고 한 것이니까 성적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근데 하지만 이게 해당 채팅방 자체가 성매매 목적으로 개설된 방이라고 내가 착각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죠. 그리고 대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그와 같은 근거들이 저희는 충분히 입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성매매 조건 만남을 할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. 이와 같은 이게 착각, 의뢰인의 착각에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성적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. 예를 들면 길 가다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뭐 성매매 하겠냐, 얼마 하겠냐 이런 거는 좀 성희롱성 발언으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인가 라는 부분인데 처음에 먼저 얘기한 부분은 있지만 뒤에 부분 뭐 성관계하고 뭐 관계가 있는 거다 이런 표현 자체는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의문이라는 것이죠. 발언 수위도 단순히 불쾌감 주는 수준으로는 대법원 판례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고소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이후에는 더 이상 뭐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경찰 조사받고 법률적인 어떤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로 결론을 받았습니다. 이 2021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부터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대부분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보내지 않고 종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 사건은 애초부터 좀 악의적인 고소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. 왜냐하면 뭐 얘기를 하자 곧바로 뭐 질문을 좀 유도를 하면서 막상 그 말을 하자 바로 뭐 고소할 수 있는 자료들 미리 준비한 것처럼 막 올렸거든요. 근데 이제 상대방이 애초부터 악의적인 고소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거는 의혹 제기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고요. 또 이 부분에 매몰되면서 대비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고요. 그래서 여러 쟁점들, 뭐 고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입증할 수 있는지를 모두 가늠해 보고 경찰 진술에 주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어떻게 진술을 할지. 진술 방향 자체를 잘못 잡으면 변호도 굉장히 힘들어요. 혐의를 벗기도 굉장히 어렵고. 그래서 단순히 내가 어떻게 가서 얘기해야지 만으로 충분히 준비가 된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하는 거지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오는 게 조사가 아니거든요. 조사는 수사기관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. 또 추궁을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될지 그 부분을 어떻게 질문하면 어떤 방향으로 얘기할지까지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.
실제 수사 단계에서 이게 변호를 해서 어떻게든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상담하고 준비하고 대비가 필요합니다.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경찰 조사, 첫 경찰 조사에서 방향을 잡고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이냐. 이 부분이 수사 변호에서는 실제 한 8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들 저희가 잘 변호해서 잘 마무리하거나 혹은 뭐 여러 쟁점들 관련된 것들은 더 영상 제작되는 대로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답변 드리고 또 영상 제작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